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오늘은 게임 기획자 인물 사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인물들은 기획적인 한계를 돌파한 인물들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전투를 하지 않고 게임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냥 일상을 가져다 놓아도 재미있는 게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인 윌 라이트와 로버타 윌리엄스는 각각 심즈와 심시티 그리고 킹스 퀘스트 시리즈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내고 전투 없이도 게임을 성공시킨 인물들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게임이 재미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도시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살고 일터로 출근하며 상점에서 물건을 사죠. 우리가 쓰는 물건들은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공장에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공간에 경찰서나 소방서가 하나도 없다면 어떨까요? 불안해서 살기 힘들겠죠. 병원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파도 집에서 참고 있어야 할 겁니다. 학교가 없다면요? 교육을 받지 못할 테니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기 힘들겠죠. 전기나 수도, 쓰레기 처리, 오폐수 처리, 도로의 설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의 인프라는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숨은 영웅들입니다. 심시티의 창작자인 윌라이트는 평범해 보이지만 필수적인 요소들로 가득한 도시의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며 이를 게임으로 설계해냈습니다. 그가 설계한 심시티에서는 도시의 일상을 게임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든 도시에서 말이죠. 심시티에서는 경찰서, 소방서, 학교 같은 공공 인프라의 배치와 송전탑, 수도관, 배수관의 연결, 도시의 교통체계, 대중교통까지 당신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선택이 단순히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윌 라이트는 단지 도시를 키우는 재미를 넘어 도시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도시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작은 선택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심시티는 잘 보여줍니다. 윌 라이트는 1980년대 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시절 허리케인으로 집을 잃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집을 복구하고 새롭게 생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시가 운영되기 위해 얼마나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모든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 인프라의 관계를 게임으로 표현하려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 바로 심시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아이디어에 대해 전투가 없고 목적도 없다며 개발과 출시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윌라이트는 직접 맥시스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1989년 심시티를 출시했습니다. 심시티는 예상외로 큰 성공을 거두며 도시 시뮬레이션 장르를 개척한 혁신적인 작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후 맥시스에서 윌라이트는 도시의 큰 그림을 넘어 개인의 삶과 감정을 다룬 심즈를 개발하며 소소한 선택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그의 게임들은 시스템적 사고와 선택의 중요성을 드러내며 플레이어에게 창의적인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심들을 관찰하고 생활하는 것을 바라보는 흥미로운 경험도 할 수 있죠. 자신의 세계를 깊게 관찰하는 마이심 시스템은 매우 인상적인데요. 2003년 출시된 심시티4에 추가되었습니다. 마이심 기능을 통해 주민의 삶을 추적하며 직접 자동차도 운전하고 걸어다니는 심을 가까이서 볼 수 있죠. 이는 심시티와 심즈의 결합이기도 하며 단순한 도시 설계의 즐거움을 넘어 도시가 개인의 삶과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태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시티와 심즈를 통해 시스템과 개인의 삶을 연결한 윌라이트의 철학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게임 디자이너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사람도 게임에서 전투 없이 탐험만으로도 재미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 보였죠. 함께 알아보시죠. UI의 기획 의도가 고민이신가요? 그런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알려드립니다. 로버타 윌리엄스는 킹스 퀘스트 시리즈를 통해 전투보다는 퍼즐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게임 디자인을 개척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플레이어가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사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킹스 퀘스트에서는 무기가 아닌 직관력과 관찰력이 요구되며 올바른 아이템을 찾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모험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트롤이 다리를 지키고 있다면 트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트롤이 염소를 무서워한다는 단서를 찾고 이를 통해 염소를 다리로 유도하여 트롤이 도망가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독이 든 사과를 먹게 돼서 퀘스트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독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해독제는 게임 초반에 발견한 특정 아이템과 연못의 물을 이용해서 제작해야 하죠. 즉 관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게임을 깨는 힌트가 세계의 모든 곳에 흩어져 있고 이를 미리 구하거나 관찰하고 기억하여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것이 킹스 퀘스트의 핵심입니다. 즉, 사물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해지며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상과 불가능한 대상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죠. 이를 위해 UI의 표시 요소는 최소화되었으며 필드에서 정보를 얻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훗날에 UI가 UX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시스템 기획의 원칙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로버타 윌리엄스의 게임 디자인을 살펴보며 우리는 단순히 버튼만을 의미하는 기능적인 UI 설계가 아니라 사용자가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UI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윌리엄스가 게임에서 실패를 통한 학습의 개념을 시스템 설계에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킹스 퀘스트에서는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으로 캐릭터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힌트를 주는 장치였습니다. 현대게임이 체크포인트와 자동 저장 시스템으로 실패를 최소화하려는 것과는 달리 그녀는 실패를 경험의 일부로 만들며 플레이어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성취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어떤 어려움이 플레이어를 더 몰입하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로버타 윌리엄스의 게임은 단순히 플레이어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연결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플레이어가 단순히 게임 속 캐릭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세계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느낌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게임이 화려한 이펙트나 모션으로 전투의 그래픽적 수준을 높이는 데 몰두하는 상황에서 그녀의 철학은 플레이어의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로버타 윌리엄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게임을 만든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편 켄 윌리엄스와 함께 애플 2용으로 개발한 첫 그래픽 어드벤처 게임 미스터리 하우스의 성공을 발판으로 온라인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시에라 온라인이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꾼 뒤 이 회사는 오늘날 시에라 엔터테인먼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로버타와 남편은 시에라 엔터테인먼트의 공동 창립자인 것입니다. 로버타는 킹스 퀘스트 시리즈를 통해 어드벤처 게임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킹스 퀘스트는 총 8편의 정식 작품과 외전을 포함한 시리즈로 확장되었습니다. 각 작품은 새로운 캐릭터와 스토리를 소개하며 그래픽과 스토리텔링의 질을 꾸준히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킹스 퀘스트 4는 업계 최초로 16비트 컬러 그래픽과 디지털 음악을 도입하며 기술적 선구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1998년 시에라가 대기업에 인수되며 그녀와 남편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게임 업계에서 멀어졌지만 로버타 윌리엄스는 궁극적으로 게임은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임을 증명한 디자이너였습니다. 윌라이트와 로버타 윌리엄스는 전투가 아닌 탐구와 상호작용으로 게임 플레이의 본질을 재정의한 디자이너들입니다. 윌라이트는 심시티와 심즈를 통해 도시와 일상을 설계하는 즐거움을, 로버타 윌리엄스는 킹스 퀘스트에서 퍼즐과 스토리로 몰입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들은 게임이 단순한 승패의 도구가 아니라 창의적 탐구와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임을 증명하며 오늘날 전투 중심의 게임의 흐름 속에서도 게임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